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3일 추미애 법사위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외국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와 영장 전담 법관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내란 외환 사건의 피고인인 경우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외국제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재의 잘못 판단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그야말로 내란 척결을 위한 패키지다 이겁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 통과,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있지 못해 아쉬웠지만 법사위는 드디어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외부의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독소조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우리 헌법을 정신을 위해서 국가수이십니까? 동남의 과실입니까? 국회와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시고 현역 회장도 들어가셔서 후보자 자격을 검토를 하고 심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독소조항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니까 안 되겠네요.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이제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그것을 헌정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이 가장 추운 날 올해 들어서 국민들이 또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겁니다. 사법부를 지탄할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알면 됐어요. 공부 좀 하세요. 자, 지난 1일 김용민의 법사위 일소위에서 이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3일 법사위 통과,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그야말로 거침없이 진격해온 추미애 법사위다 이겁니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백조오리발 발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중인데 그 법무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12.3 쿠데타의 신속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 재판부법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외국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도 마침내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엄중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내란전담 재판부법은 민주주의 최후의 포루여야 할 법원이 계엄 1년이 되도록 쿠데타 주범과 변호인들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며 법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현실을 불가피하게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법부가 우려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의 미로써 내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일부 법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우리 사회의 증오와 망상을 풀어놓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법안 통과 후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매우 날씨가 차갑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1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공포의 마음으로
미래가 어두컴컴했다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또 사법정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뜰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희생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과 은폐, 정치적 악용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침탈하려 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려는 무참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랄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제가 군 내부에 계엄령 준비 정황을 최초 폭로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 부인했지만 결국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드러났고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계엄 대비 움직임을 경고했을 때도 음모론이라고 몰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그들은 실제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을 지켜본 국민은 내란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헌정 질서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받들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외국제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내란 세력은 다시 준동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서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민주 헌정 수호,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